안녕하세요. 책 속에서 나를 만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말의 품격이라는 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책은 제 생일에 이제 지인분으로부터 이렇게 선물을 받았던 책인데요. 책 표지도 이제 고급스러워 보이면서 깔끔하고 내용이 부담스럽지 않으면서도 가볍지 않습니다. 사실 요즘 따로 시간을 내서 책 읽기가 쉽지 않으실 텐데요. 그럴 때 가방에 이렇게 넣어 가지고 다니시면서 짬짬이 읽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책 사이즈나 무게가 그렇게 이제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이 책은 언어의 온도로 많은 독자의 사랑을 받고 있는 이기주 작가의 신작 에세이입니다. 경청, 공감, 반응, 뒷말, 인양, 소음 등 24개의 키워드를 통해 말과 사람과 품격에 대한 생각들을 풀어냈습니다. 고전과 현대를 오가는 인문학적 소양을 바탕으로 이기주 작가의 특유의 감성이 더해 볼거리와 생각할 거리를 동시에 전합니다. 말을 소재로 삼은 까닭에 남녀노소 구분 없이 읽을 수 있는 교양서이자 필독서이기도 합니다. 자, 서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의 품격. 말은 나름의 기소 본능을 지닌다. 몇 해 전 할아버지를 하늘로 떠나보냈다. 할아버지가 눈을 감던 날을 나는 잊지 못한다. 며칠째 할아버지의 의식은 삶과 죽음 사이에서 방황하며 갈피를 잡지 못하는 듯 했다. 마지막 날이었다. 며칠째 굳게 닫혔던 입술 사이로 손이라는 단어가 흘러나왔다. 할아버지가 이승에서 남긴 마지막 말이었는데 갑자기 툭 튀어나온 단어가 아니라 할아버지의 몸과 마음속에서 오랫동안 쟁여진 단어처럼 느껴졌다. 병원에서 일하던 지인으로부터 훗날 나는 비슷한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 이승과 저승의 경계에서 힘겨운 싸움을 벌이던 환자가 숨을 거둘 때 손이라고 발음하는 경우가 꽤 있다고 했다. 입을 벌려 기력조차 남지 않은 생의 마지막 순간에 한 번 더 가족의 체온을 느끼고 싶어서 손을 잡아달라고 말하는 이들이 많다는 것이다. 이날 이후 손에 대한 생각이 내 머릿속에 가득했다. 나는 틈틈이 인간의 외로움에 대해 고민했다. 그리고 인간의 고질적인 외로움을 달래주거나 그 농도를 연하게 만드는 것은 결국 타인의 손길과 언어가 아닐까 생각했다. 사람은 홀로 떨어진 섬과 같은 존재다. 사람이란 는 각기 다른 섬을 이어주는 다름 아닌 말이라는 교각이다. 말 덕분에 우리는 외롭지 않다. 우리는 지금 말의 힘이 세상을 지배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온당한 말 한마디가 천냥빚만 갚는 게 아니라 사람의 인생을, 나아가 조직과 공동체의 운명을 바꿔놓기도 한다. 말하기가 개인의 경쟁력을 평가하는 잣대가 된 지도 오래다. 말 잘하는 사람을 매력 있는 사람으로 간주하는 풍토는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그래서인지 날카로운 혀를 빼어들어 칼처럼 휘두르는 사람이 넘쳐나고 자극적인 이야기를 폭포수처럼 쏟아내며 자중을 들었다 놨다 하는 능병가는 홍수처럼 범람한다. 모든 힘은 밖으로 향하는 동시에 안으로도 작용하는 법이다. 언어의 힘도 예외가 아니다. 말과 문장이 지닌 예리함을 통제하지 못해 자신을 망가뜨리거나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이들이 비일비재하다. 그런 경우 진짜 많죠. 특히 연예인들이나 아니면 공인들이 말을 생각 없이 함부로 했다가 이렇게 낭패를 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나는 인간의 말이 나름의 기소 본능을 갖고 있다고 믿는다. 언어는 강물을 거슬러 오르는 연어처럼 태어난 곳으로 되돌아가려는 무의식적인 본능을 지니고 있다. 사람의 입에서 태어난 말은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그냥 흩어지지 않는다. 돌고 돌아 어느새 말을 내뱉은 사람의 귀와 몸으로 다시 스며든다. 사람마다 인품이 있듯 말에도 언품이 있음을 깨닫는다. 사물은 형체가 굽으면 그림자가 굽고 형체가 굳으면 그림자도 바르다. 말도 매 한 가지다. 말은 마음을 담아낸다. 말은 마음의 소리다. 수준이나 등급을 의미하는 한자 품의 구조가 흥미롭다. 입구가 3개 모여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말이 쌓이고 쌓여 한 사람의 품성이 된다.
내가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에 품격이 드러난다. 아무리 현란한 어휘와 화술로 말의 외피를 둘러싸봤자 소용이 없다. 나만의 채취, 내가 지닌 고유한 인양은 분명 내가 구사하는 말에서 뿜어져 나온다. 한 권의 책을 읽는다는 것은 작가의 생각과 마음을 읽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나를 읽는 것이다. 말의 품격을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스스로 자신의 말과 세계관에 대해 끝없이 질문을 떠올렸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 책을 덮은 뒤에로 당신의 입이 아닌 귀를 내어주면서 상대의 마음을 얻었으면 한다. 또한 당신의 가슴 속에 꼭꼭 숨겨두었던 진심을 건져 올려 그것으로 상대의 아픔을 어루만져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 그리하여 지금 당신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에게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꼭 그럴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당신의 말이 누군가에게 한 송이 꽃이 되기를. 목차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1장에는 이청득심, 들어야 마음을 얻는다. 삶의 지혜는 종종 듣는 데서 비롯되고 삶의 후회는 대개 말하는 데서 비롯된다. 2장, 과언무한, 말이 적으면 근심이 없다. 인간의 가장 깊은 감정은 대개 침묵 속에서 자리하고 있다. 3장, 언위심성, 말은 마음의 소리다. 사람이 지닌 고유한 향기는 사람의 말에서 뿜어져 나온다. 4장, 대언담담, 말은 힘이 있다. 큰 말은 힘이 있다.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은 우주를 얻는 것과 같아. 이렇게 총 4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존중. 말 잘하기 위해선 잘 들어야 한다. 바로 옆에서 어느 부녀가 주고받는 대화가 내 귀로 날아들었다. 갓 초등학교에 입학했을 법한 꼬마가 송아지처럼 눈을 껌뻑껌뻑이며 아빠에게 물었다. 아빠, 학교에서 배운 단어가 있는데 뜻을 잘 모르겠어. 존중이 뭐야? 그리고 진심이라는 낱말의 의미가 뭐야? 40대 후반처럼 보이는 남자는 곧장 답하지 않고 약간 뜸을 들였다. 머릿속에서 사전적 의미 너머에 있는 단어의 본질을 끄집어내 밀가루 반죽처럼 주물러서 그것을 딸 앞에 펼쳐주기 위해서 고민하는 듯 했다. 남자는 슬며시 고개를 들어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은 한 개도 보이지 않았지만 아버지의 설명을 듣기 위해 귀와 마음을 활짝 연 아이의 눈동자가 어둠 속에서 별처럼 반짝였다. 아이와 눈을 맞춘 남자가 입을 열었다. 그러니까 존중은 상대방을 향해 길을 열어놓는 거야. 그리고 진심은 말이지 핑계를 대지 않는 거란다. 핑계를. 옛말에 이청득심이라 했다. 귀를 기울이면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는 뜻이다. 일리가 있다. 독일의 철학자 게오르크 헤겔은 마음의 문을 여는 손잡이는 바깥쪽이 아닌 안쪽에 있다고 말하지 않았던가. 상대가 스스로 손잡이를 돌려 마음의 문을 열고 나올 수 있도록 상대를 배려하고 존중해야 한다. 그런 뒤에야 마음을 얻는 것도 가능하다. 본질적인 해결책은 다름 아닌 상대방의 말 속에 들어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잘 말하기 위해선 우선 잘 들어야만 한다. 삶의 지혜는 종종 듣는 데서 비롯되고 삶의 후회는 대개 말하는 데서 비롯된다. 자, 경청. 상대는 당신의 입이 아니라 귀를 원한다. 우리는 말하는 걸 더 좋아하죠. 듣는 것보다는 자기 말하기를 더 좋아하는데 그 이청득심에 대해서 이제 여기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임금처럼 진득하게 귀를 기울이면서 눈을 크게 뜨고 사람을 바라보면 상대의 마음마저 얻을 수 있다는 의미로 이렇게 풀이됩니다. 경청은 듣는 일 가운데서 가장 품격 있고 고차원적인 행위다. 우리가 타인의 음성을 듣는 행위는 큰 틀에서 보면 수동적 듣기와 능동적 듣기로 나뉜다.
경청은 대화 도중 상대방의 말을 가만히 청취하는 수동적 듣기가 아니라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인 다음 적절하게 반응하는 적극적 듣기에 해당한다. 경청은 말을 해석하는 데 그치지 않고 말과 말 사이에 배어 있는 감정은 물론 상대의 목구멍까지 차오른 절박한 말까지 헤아리는 일이다. 맥락적 듣기라고 해도 무방할 것이다. 들리는 것을 듣는다고 해서 다 듣는 것이 아니다. 귀 속을 파고드는 음성에서 숨겨진 메시지를 포착해 본질을 읽어내야 한다. 누군가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본 적이 있는지, 누군가의 작은 목소리를 귀가 아닌 가슴에서 크게 증폭시켜 헤아려 본 적은 있는지, 누군가 마음을 터놓고 대화를 나눌 만한 자신만의 온주당이 있는지. 지금 당신 앞에 있는 사람은 당신의 입이 아니라 어쩌면 당신의 귀를 원할지도 모른다. 다음 번으로 공감. 당신의 아픔은 곧 내 아픔. 상대의 마음속으로 들어가 상대가 느끼는 아픔을 느끼고 또 상대의 입장과 시선으로 사물과 현상을 바라보는 자세야말로 소통의 정수가 아닌가. 다음으론 반응하는 방법, 대화의 물기를 돌리는 행동. 우리가 얘기를 하면 들을 때 반응을 해줘야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한 번 말하고 2번 듣고 3번 맞장구 치는 식으로 반응을 하라고 하네요. 자, 반응이 중요합니다. 대화에 이제 윤활유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주변에 보면 리액션이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반응을 잘해주게 되면 말하는 사람이 신이 나서 이렇게 이 얘기를 많이 풀게 되죠. 사람은 마음 누일 곳이 필요하다. 몸이 아닌 마음을 누일 곳이. 우리가 가슴에 품고 있는 고민을 종종 타인에게 털어놓는 것도 어쩌면 이런 이유 때문인지 모른다. 고민을 해결하려는 목적보다는 마음을 쉬게 하려는 목적으로 말이다. 자, 3장 언위심성, 말은 마음의 소리이다. 인향, 사람의 향기, 사람이 지닌 고요한 향기는 사람의 말에서 뿜어져 나온다. 내면의 수양이 부족한 자는 말이 번잡하며 마음이 주관이 없는 자는 말이 거칠다. 말과 글에는 사람의 됨됨이가 서려 있다.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에 그 사람의 품성이 나타난다. 말은 품성이다. 품성이 말하고 품성이 듣는 것이다. 말이 쌓이고 쌓여 한 사람의 품성이 된다는 뜻이다. 그 사람의 채취, 그 사람이 지닌 고요한 인향은 분명히 그 사람이 구사하는 말에서 뿜어져 나온다. 언어처럼 극단을 오가는 것도 드물다. 내 말은 누군가에게 꽃이 될 수도 있으나 반대로 창이 될 수도 있다. 말은 한 사람의 입에서 나오지만 1000사람의 귀로 들어간다. 그리고 끝내 10,000사람의 입으로 옮겨진다. 자, 언행, 말과 행동 사이의 간극. 말과 행동 사이의 간극. 말과 행동의 관계는 오묘하다. 둘은 따로 분리될 수 없다. 행동은 말을 증명하는 수단이며 말은 행동과 부합될 때 비로소 온기를 느낀다. 언행이 일치할 때 사람의 말과 행동은 강인한 생명력을 얻는다. 상대방 마음에 더 깊게, 더 깊숙이 번진다. 이번은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관계는 만드는 것이 아니라 쌓는 것. 말은 혼자 할 수 있지만 소통은 혼자 할 수 없다. 소통은 누군가와 함께 하는 것이며 화자와 청자가 공히 교감할 수 있는 지점을 찾을 때 가능하다. 상대의 길을 향해 하고 싶은 말만 일방적으로 내던지는 대화는 대화가 아니라 서로 엇갈리는 독백만 주고받는 일인지 모른다. 인생은 작은 오해와 인연을 맺거나 풀어가는 일이라는 말이 있다. 다만 인생이라는 강은 단번에 건너뛸 수 없다. 사귐도 그렇다. 크고 작은 돌을 내려놓고 그것을 하나씩 밟아가며 이쪽에서 저쪽으로 차근차근 건너가야 한다. 삶과 사람 앞에서 디딜 곳이 없다고 조급할 이유가 없다. 어차피 인생과 관계는 만드는 것이 아니라 쌓는 것이기 때문이다. 옛말에
대어는 담담하다고 했다. 담담은 물의 흐름 따위가 그윽하고 평온한 상태를 나타낸다. 힘있고 웅장한 것을 가리킨다. 옳다. 큰 말은 분명히 힘이 있다. 반면 소원은 수다스럽다. 가볍고 약하다. 대화를 나눌 때 상대와의 공통점을 찾는 게 그리 특별한 기술은 아니다. 필요한 건 테크닉이 아니라 태도가 아닐까 싶다. 인지과학에서는 인간의 사고 유형을 크게 굳은 사고와 부드러운 사고로 분류한다. 전자는 어떤 대상을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측정하는 사고 체계이며 후자는 상대를 유연한 시각으로 바라보는 방식이다. 현상과 세상을 바라보는 태도가 유연할 필요가 있다. 군자는 여러 사람과 어울리면서도 무리를 짓지 아니하고 소인은 무리를 지어 다른 사람들과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 자, 이 책의 마지막 장까지 마쳤는데요. 문장이 간결하고 어렵지 않아 좋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말과 행동의 관계 등의 깊은 뜻이 담겨 있는데요. 이 책을 읽게 되면 이제 자신의 말과 행동에 대해서 다시금 살펴보게 하는 성찰의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책에 이제 그 말 중에서 엄품, 인양 등의 이런 단어들이 머릿속에 남네요. 자, 그리고 얼굴에 표정이 있듯이 말에도 표정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걸 말투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저 사람 말투가 왜 저래? 기분 나쁘게. 스스로 나 자신의 말투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이 순간에 머물 때 우리는 행복합니다. 행복한 날 되세요.